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매년 가을만 되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이폰 6S의 예약 판매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00만 원이 좀 훌쩍 넘는 스마트폰이라서 과연 다른 해만큼 많이 팔릴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대박이 났습니다. 어. 예, 이동통신사 한 곳만 봐도 2초에 1만 대, 그리고 10분 만에 5만 대의 예약이 꽉 찰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네.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아이폰 6S가 팔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저렴한 중저가형 스마트폰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폰 가을 대전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2초에 10,000대, 10분에 5만 대라 예. 엄청난데요. 사실 아이폰 6가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렸었는데 아이폰 6S도 그만큼 팔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단통법 혜택을 좀 많이 입었었죠. 그동안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좀 많이 푸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단통법 이전까지는 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그런 스마트폰들에 완전히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7월에 애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에서 6월 사이 판매량과 올해 같은 시기에 한국 아이폰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면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가격이면 아이폰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이번 아이폰 6S 판매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일단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통법이 있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 6와 비교해서 6S가 크게 달라진 것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폰 6만큼은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뭐 3D 터치가 들어갔다거나요, 아니면 모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거나 램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등 충분히 아이폰 6와 비교해서 6S가 가진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장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당분간 아이폰 6S 덕분에 핑크색 폰을 들고 다니는 남자분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좀 아이폰 6S를 좀 먼저 만져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네네. 이 핑크색이 애플에서는 로즈골드라고 부르는데 이 색이 예쁘긴 상당히 예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여성스러워서 남자분들은 사용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아이폰 6S임을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색상이 이 로즈골드 색상밖에 없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남자분들이 로즈골드 색상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네. 남들 시선 때문에 그런데 남자는 분홍 이런 말도 마인드 갖고 있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올가을에는 좀 분홍 물결이 많이 일 것 같은데. 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서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핑크색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예. 이제 어제 그 아이폰 6S 예약 판매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요. 예. 삼성도 지난 8월에 출시됐던 갤럭시 노트 5의 실버 티타늄과 핑크 골드 색상을 가진 모델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예. 핑크 골드 같은 경우에는 64GB 용량을 가진 모델 하나만 출시가 되고요. 가격은 기존 갤럭시 노트 5와 같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공시 지원금 역시 단통법에서 지금 허용하는 한도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시된 지 조금 지난 갤럭시 S6랑 S6 엣지 역시 이례적으로 출고가를 최대한 12만 원 정도까지 인하를 했는데요.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고급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들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는 네네. 어떻습니까? LG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G라는 브랜드를 버리고요. 새로운 브랜드 V를 붙인 스마트폰을 이미 출시한 상황입니다. V10이라 불리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및 멀티미디어 기능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스마트폰인데요. 셀프 사진을 찍을 때 쓰는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가 2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사진을 찍을 때는 화각이 넓은 카메라를 아니면 일반적인 셀프 사진을 찍을 때는 화각이 좀 좁은 카메라를 선택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품질 음악을 재생한다거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기능 역시 상당히 강력해진 편이고요.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그런 폰인데요. 예. 화면 크기는 갤럭시 노트와 같은 5.7인치이지만 가격은 80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용량을 가진 갤럭시 노트 5가 한 96만 원 정도 하고요. 아이폰 6S 플러스가 120만 원 정도 하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격이죠. 네.
그렇다면 애플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삼성과 LG 제품과 어떻게 장단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완연히 다른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애플의 아이폰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신뢰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진 장점이 신뢰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까지 아이폰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안정적이고 좀 부드럽게 작동한다. 그리고 좋은 앱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잘 실행되는 스마트폰이다. 이런 신뢰를 상당히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나중에 다시 중고로 되팔아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반면 최근 나오는 서비스 대부분이 미국 중심이라서 한국에서는 거의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기능들이 많은 것도 단점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구매할 수 있는 아이튠즈나 아니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아이북스, 애플페이 등을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과 LG 제품은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AS가 굉장히 쉬우며 특히 멀티미디어 기능이 뛰어납니다. 이젠 카메라나 동영상 촬영, 음악 듣기 같은 이런 기능들은 확실히 삼성이나 LG 스마트폰이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앱들은 주로 안드로이드 폰 앱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일종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네. 한마디로 한국에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 갤럭시 노트 5나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이 삼성페이 편입성에 좀 놀라면서 점점 이 삼성페이를 쓰기 위해서 삼성 스마트폰 선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다 보니까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고민하는 것처럼 두 가지 정말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항상 그 고민인데 이렇게 고급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막 120만 원까지 호가하는 거. 근데 나는 뭐 메신저하고 뭐 문자, 전화밖에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중저가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뭐 적당한 제품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역시 단통법이 만들어낸 그런 풍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던 공짜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아예 가격이 저렴한 그런 중저가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솔직히 말하면 많이 팔리진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산 스마트폰들이 많았던 것도 있고요. 또 브랜드가 확실한 저가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그리 싸지 않았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보 TNG에서 내놓은 보급형 스마트폰 루나가 이제 히트쳤기 때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45만 원에 불과하면서도 5.5인치 큰 화면에 최신 스마트폰에 비해서 그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양을 가지고 있는 폰입니다. 그래서 이 루나 같은 경우는 출시 2주 만에 준비된 물량 5만 대가 모두 팔렸는데요. 예. 보통 자급제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한 1만 대 정도면 그럭저럭 팔렸다라고 치고요. 한 5만 대 정도라고 하면 대박 났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셈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새로운 이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예정인가요? 예, 특히 어제 굉장히 많은 폰들이 출시가 됐는데요. 예. 네. 먼저 구글의 차기 레퍼런스 폰인 넥서스 5X와 넥서스 6P가 한국 시장에 선을 보였습니다. 먼저 LG에서 제작한 5.2인치 화면을 가진 넥서스 5X는 어제 출시가 됐고요. 가격은 51만 원입니다. 예. 또 화웨이에서 제작한 5.7인치의 화면을 가진 넥서스 6P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폰들의 특징이라면 구글이 직접 관여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폰들과는 다르게 OS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레노버와 샤오미에서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현재 샤오미 폰을 팔아줄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가격대 성능비로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고 알려진 만큼 실제로 한국 진출 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가형 폰 같은 경우는 예상 가격이 15만에서 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좀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레노버 같은 경우는 6.8인치 대화면을 가진 스마트폰 팹 플러스를 어제 출시를 했는데요. 대화면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40만 원에 불과한 그런 제품입니다. 예. 이렇게 고가의 스마트폰과 중저가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되면서 올해 가을은 좀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만약 스마트폰 구매가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죠? 다름 아니라 조금만 더 있으면 갤럭시 노트 4와 아이폰 6 등 이 작년에 출시된 고급형 스마트폰들이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갑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단통법의 이 지원금 제한 조항에 걸리지 않게 됐는데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통신사들이 꽤 많은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올해 초에 일부 알뜰폰 통신사에서는요, 갤럭시 노트 3나 아이폰 5S를 공짜 폰으로 풀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 갤럭시 노트 4와 아이폰 6가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 보조금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뭐 공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공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가을에 약정 끝나서 스마트폰 바꾸실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에 빠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가을 스마트폰 대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